파라북스에서 출판한 이 책의 부제는 고대 티베트의 요가와 명상입니다. 책에는 티베트의 라마들 사이에서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5가지 동작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영원한 젊음의 비밀을 찾아다니던 브래드포드 대령은 인도를 거쳐 히말라야 산맥을 탐사하다가 고대 티베트 요가와 명상의 전설 속의 사원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곳 사원에는 나이 든 사람들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고 대부분 나이와 상관없이 젊음을 유지하고 있으며 브래드포드 대령 또한 그 비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책의 저자인 피터 켈더에게 직접 몇 가지 동작을 알려줍니다. 티베트 사원의 라마들은 이 동작들을 의식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은 7개의 회전하는 에너지 중심, 즉 차크라가 있습니다. 이곳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강력한 에너지 영역으로서 우리 몸에서 도관이 없는 7개의 내분비선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분비선들이 돌아가며 노화를 포함한 모든 신체 활동을 통제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는 이 7개의 차크라 소용돌이가 각각 빠른 속도로 회전하며 프라나를 내분비 기관을 통해 위로 올려보냅니다. 그러나 7개 중 하나라도 움직임이 둔화되면 생명 에너지의 흐름이 막히거나 줄어들게 되면서 노화가 시작되거나 병이 들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소용돌이점이 피부를 통해 밖으로 뻗어나가지만 몸이 늙거나 약한 사람들은 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다음의 5가지 동작을 꾸준히 하면 근육의 운동 상태를 향상시키고 뻣뻣한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데 효과가 있지만 육체적 이득,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작들의 진정한 목적은 회전하는 소용돌이들의 속도를 정상화시켜 젊음을 되찾고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의 속도로 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소용돌이는 각기 다른 속도로 회전하지만 대개 몇 개는 아주 느리게 움직이게 됩니다. 속도가 느리게 되면 신체의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속도가 빠르면 신경과민, 불안, 피로를 유발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에너지의 속도를 정상화시켜주게 되면 활기찬 젊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젊음과 건강, 활력을 되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에너지의 중심들이 다시 정상 속도로 회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에 5가지 동작을 행할 때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호흡은 규칙적으로 쉬어줍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몸 안의 긴장이 빠져나가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되어 간다고 상상하고 숨을 들이쉴 때는 몸이 행복과 충만한 감정으로 가득 차는 상상을 합니다. 동작을 반복하는 중간중간에도 규칙적으로 심호흡을 하며 한 가지 동작을 마치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는 사이에도 손을 엉덩이에 대고 똑바로 서서 규칙적으로 숨을 깊이 쉬어줍니다. 첫 번째 동작. 똑바로 선 채 팔이 바닥과 수평이 되게 양쪽으로 쭉 펴고 왼쪽에서 오른쪽, 다시 말해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처음에는 어지러울 수 있으니 천천히 돌아야 합니다. 시선을 정면의 한 점에 고정하고 도는 동안에도 가급적 시선을 같은 곳에 오래 두도록 합니다.
두 번째 동작. 매트나 패드 등을 깔고 바닥에 똑바로 누워 차가운 바닥의 기운이 몸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똑바로 누운 다음 양팔을 쭉 뻗어 몸 옆에 붙이고 손가락은 모두 모은 채 손바닥은 바닥을 향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머리를 들어 올려 턱이 가슴에 닿도록 하고 그 상태에서 다리를 바닥과 수직이 되게 들어 올립니다. 이때 반드시 무릎을 굽히지 말고 쭉 펴야 합니다. 그 다음 길게 숨을 내쉬며 머리와 다리를 동시에 천천히 내립니다. 호흡은 규칙적으로 들이마시고 내쉬며 동작을 반복합니다. 세 번째 동작. 무릎을 꿇고 무릎 위에서 상체까지 똑바로 세운 다음 팔은 쭉 펴서 허벅지 옆에 붙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머리를 앞으로 숙여 턱을 가슴에 닿게 합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머리를 뒤로 최대한 젖힙니다. 이때 손을 허벅지에 대고 몸을 지지합니다. 다시 처음의 자세로 숨을 내쉬며 돌아가 턱을 가슴에 붙입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는 동안 호흡은 깊게 하는 것이 좋으며 내면으로 주의를 돌리기 위해 눈을 감고 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동작. 바닥에 앉아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상체는 곧게 펴고 손바닥은 엉덩이 옆 바닥을 짚고 손가락은 발 쪽을 향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여 턱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이제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고개를 최대한 뒤로 젖힌 다음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을 붙인 상태에서 팔을 쭉 펴고 무릎 아래 종아리는 바닥과 수직이 되게 세웁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최대한 들어 올려 무릎 위에서 상체와 머리까지 바닥과 수평이 되게 합니다. 그런 다음 온몸의 근육에 힘을 줍니다.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숨을 내쉬며 원래의 앉은 자세로 돌아와 근육의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한 다음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중간중간 쉬게 될 경우에도 숨은 같은 리듬으로 쉬어줍니다. 처음에는 이 자세가 한 개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또 무리하지도 말고 천천히 시도해 보신다면 나중엔 아주 쉬운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동작. 이 동작을 위해서는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손바닥을 바닥에 붙인 채 팔을 쭉 펴서 상체를 들어 올려줍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발가락만으로 하체를 지탱한 후 하체를 바닥에 닿을 듯 아래로 내립니다. 이때 손과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이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며 등을 활처럼 뒤로 젖히면서 고개를 부드럽게 최대한 뒤로 넘겨줍니다. 그런 다음 엉덩이를 들어 올려 몸이 뒤집힌 V자 모양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발바닥이 전부 바닥에 닿게 되는데 이때 동시에 턱을 앞으로 당겨 가슴에 닿도록 합니다.
모든 동작을 마친 뒤에는 너무 차가운 물이나 찬물에 적신 수건 등은 피해야 합니다. 처음 첫 주 7일 동안은 각각의 동작을 3번씩 실행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늘려갑니다. 그렇게 일주일마다 3번, 5번, 7번, 9번을 해서 21번이 될 때까지 늘려갑니다. 21번이 되는 10주째부터는 매일 각 동작을 21번씩 반복 실행합니다. 하루 중 언제든 편한 시간에 하며 주의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체력이 병약하다면 첫 주에는 1번이나 2번 정도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서 천천히 횟수를 늘려가시되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1번 정도 빼먹는 건 상관없지만 그 이상은 안 되며 한 번에 필요한 횟수를 채울 수 없다면 하루 중에 동작을 나눠서 해도 괜찮습니다. 이 5가지 동작을 행하다 보면 땀 냄새가 불쾌해지거나 소변색이 진해지는 등 여러 가지 명현 반응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장기와 관절, 점막에 있던 독소와 오염물질이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다면 정신자세와 간절한 욕구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현재 이미지를 지우고 전성기 때의 자신을 떠올리며 그 이미지에 그렇게 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형태로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로 자신이 됩니다.